안녕하세요. 오늘 2월 22일 일요일입니다. 테슬라 같이 볼 거고요. 주말에 관세 이슈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오늘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대법원에서 6대 3으로 트럼프가 이 연방 비상권한법 IEEPA라고 하죠. 이거를 발동해가지고 전 세계 국가에 관세를 부과한 거는 권한 남용이다 라면서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이 같은 위헌 판결 내린 거는 뭐 우리 같은 한국 나라에게는 정말 좋은데요. 특히 그동안 관세가 부과된 금액이 이제 환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최대 1,700억 달러까지 환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판결 나서 이 다른 한쪽에서는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근데 바로 그 직후에 트럼프가 어떻게 했죠?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경로하면서 자, 여기 표정도 별로 좋지가 않죠. 자,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관세를 다시 부과를 했습니다. 자, 무역법 122조를 활용을 해가지고 자, 며칠 내로 모든 무역 협정국에 10% 일괄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라고 했고요. 근데 그것도 성에 안 찼는지 자, 여기 나와 있죠. 지금 15%라고 나와 있죠. 10%라고 처음에 불렀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15%라고 다시 올린 겁니다.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트럼프가 관세에 활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지금 이 122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것 말고도 지금 카드가 이것 포함해서 4개가 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관세 이슈가 불거질수록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 건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좀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 트럼프 계획이 다 있습니다. 지금 이 관세부터 해서요. 11월 중간 선거까지 연결이 되게끔 지금 세팅을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주말 동안에 월스트리트를 뒤집어 놨던 관세 얘기, 그리고 향후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 어디서도 못 들어보셨을 내용이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투자 판단에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또 선물도 하나 넣어놨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이런 선물도 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대법원 판결 직후에 법률 전문가 조너선 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를 위한 엄청난 수단을 보유하고 있고요. 자, 행정부는 다른 수단을 가지고 있다. 다른 법률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바로 속보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관세 10%또 속보 나오고요. 최종 15%또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이 첫 번째 카드로 내민 게 122조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겁니다. 자, 이 122조는요. 1974년도에 만들어진 이 법인데 미국의 국제 수지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수입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자, 이 섹션 122가 허용하는 조치는요. 최대 15%까지 수입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최대 15%까지 부과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10% 부과를 했다가 최대 15%까지 그냥 다 올려버린 거죠. 그리고 최대 150일, 약 5개월까지만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제 수지 적자 완화를 목적으로 해야 되고요. 이후에는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자, 최근 대법원이 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PA라고 하죠. 이거를 통한 트럼프 손을 일단 묶었어요.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죠. 그러면서 이 IEPA를 묶었기 때문에 다른 법률 조항을 트럼프가 찾은 겁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다른 법적 근거를 찾은 거고요. 그리고 가져온 게 122조라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총 4가지의 카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122조 카드 먼저 쓴 거고요. 그럼 나머지 카드가 뭐가 있냐? 자, 201조가 있습니다. 201조는요. 특정 산업 보호를 위한 긴급 수입 제한. 이건 특정 품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32조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를 하는 거죠. 가장 강력합니다. 철강, 알루미늄을 때릴 때 썼던 바로 그 무기고요. 자, 이것도 특정 품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01조. 자, 이것도 불공정 무역 관행, 보복 관세. 중국 때릴 때 썼던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정 품목 플러스 국가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번에 썼던 122조는 광역기죠, 광역기. 그래서 4개 중에 3개는 정밀 타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122조로 광역 저격을 한 겁니다. 122를 왜 먼저 때렸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국제 수지를 핑계로 선포를 하면은 조사 없이 즉시 발동이 가능해서 5달 정도의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32조, 그리고 301조의 경우 대통령이 한다고 해서 바로 시행이 되는 게 아니라 상무부와 USTR이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보고서를 써야 되고 공청회를 거쳐서 법적 절차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232조와 301조를 나중에 때리기 위한 122조를 먼저 때린 거죠. 자, 122조는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 동의라든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보고서, 공청회 다 필요 없고요. 먼저 발동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요. 트럼프의 행동은 사실 대법원에서 위헌을 당할 걸 예상을 하고 준비된 움직임이 아닌가. 사실 이렇게 또 바로바로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좀 준비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122조로 150일간 5달 동안 관세를 유지하면서 232조와 301조를 통과시키려고 지금 준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이라든지 이 관세, 권한을 오히려 더 강력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 IEEPA 자체를 무력화한 것이 아니라 IEEPA에 따른 특정한 관세 적용 방식만 제한을 했어요. 따라서 무역법 제232조와 제301조에 의거한 관세는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122조 광역기 저격했죠. 그래서 기존에 부과 중인 일반 관세에 추가로 10%, 15%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다. 여기 행정명령에 서명할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에 유리하게, 그러니까 여기 다른 나라에 세금을 뜯어서 본인 나라의 부를 축적하는데 온 집중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드렸지만 트럼프의 목적은 증시부양입니다. 증시부양. 제가 여러 차례 강조드렸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모든 게 중간선거를 향해서 또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자, 이게 유동성이거든요. 이 파란색이 유동성입니다. 재무부의 일반 계정 TGA라고 하고요. 그리고 영래포 RRP라고 합니다. 이걸 두 개를 더한 게 이 파란색 선인데요. 이 파란색 선의 잔액 변화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선은 S&P 500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건요. 4월 15일 미국 세금 납부 마감과 미 재무부의 현금 잔고 확충 1조 달러 계획이 맞물려서 일시적으로 시장 유동성이 흡수가 되고 변동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4월까지는 보수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5월부터 6월 말까지 미국 재무부가 현금 잔고 목표치를 9천억 달러로 낮추면서 국채 발행 축소와 함께 시중에 다시 유동성이 풀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6월 달에 뭐 있죠? 자, 연준 인사 케빈 워시 들어오죠. 자, 거기에 뭐 있냐? 7월 달에 뭐 있냐면요. 7월에 시행되는 신생아 1000달러 인덱스 투자 정책이 있습니다. 자, 이거 트럼프가 만든 거고요. 자, 이걸로 증시에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자금 유입을 알리는 추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그럼 4월까지 이 보수적으로 쫙 준비를 했다가 5월, 6월부터 이제 유동성 풀기 시작하면서 7월 본격적으로 이 장작 불어 넣어주면서, 자, 증시가 이제 살아나겠죠. 지금 증시 항상 미국 증시 안 좋는데, 자, 이때부터 증시가 살아날 겁니다. 그러면은 증시가 살아나면은, 자, 미국 국민들이
이 은퇴자금 다 여기 증시 여기에 넣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증시가 살아나면은 결국은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11월 중간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세팅해 두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여러분들 결국은요. 증시가 지금부터 좋기보다는요. 한번 안 좋았다가 다이나믹하게 좋아지면은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동성 세팅을 이미 정부에서 맞춰놓고 있다. 그럼 매크로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자, 이런 시계열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자금 세팅이라든지 맞춰두시면은 최적의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겠죠. 특히 테슬라와 같은 성장주 투자하실 때는 이 매크로 환경이 좀 중요하다. 왜냐하면 유동성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자, 테슬라가 올해 2026년에 이 챕터 2로서 도약하고 있는 시기라는 거는 다들 피부로도 느끼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게 뭘까 한 번쯤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기사에서처럼 올해 스페이스X가 상장한다고 하죠. 자, 여기 보시면 70조 원짜리 이 역대 최대 상장 예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워낙에 돈 단위가 다르다 보니까 벌써부터 이 수혜주 찾기에 난리입니다. 사실 테슬라만 집중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미국주만 하시는 분들은요, 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스페이스X 관련주들, 우주 관련주들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특히 우주 관련주들 너무 뜨겁다 보니까 이제는 칩 관련주들도요, 우주 때문에 같이 딸려 올라가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요, 이 국주입니다. 한국장에 있는 세트랙 I라는 종목이고요. 한화의 자회사예요. 한화의 관계사고 우주항공하는 회사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주가가 연초 대비해가지고 4만 원짜리가 최근에 18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거 한두 달 만에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대충 계산해 봐도 4만 원에서 18만 원 간 거니까 4배, 한두 달 만에 4배씩 올라간 거죠. 굉장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종목은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스페이스X에 지분 투자를 했다라고 알려진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는요, 여기 보시다시피 4,000원짜리가 최근에 2만 원 넘게, 22,200원 이렇게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럼 대충 계산해봐도 4,000원짜리가 2만 원 넘게 올라갔으니까 뭐 한 5배 올라간 거죠. 정말 핫합니다. 그래서 다들 스페이스X의 수혜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죠. IPO 규모가 무려 70조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70조에서 부스러기만, 여기서 쏟아지는 부스러기만 주워 담아도 그게 얼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론 머스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스페이스X의 실수혜주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역대급 상장 70조짜리라는 건데요. 이거를 그냥 넘기면 얼마나 아깝냐는 거죠. 근데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런 차트들, 이거는요, 단순히 수혜주거나 혹은 잠깐 반짝거릴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 말고 제가 말씀드릴 회사는요, 찐 수혜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자, 이게 뭐죠? 바로 스페이스X의 로켓 엔진이고요. 이게 바로 랩터 3입니다. 자, 스타쉽의 주 엔진이죠. 자, 테슬라의 설계 철학은요, 이 극단적인 단순화에 있습니다. 여기 겉에 보시면은 수많은 센서라든지 배선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보면은 디자인적으로도 예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로켓 성능을 이야기를 할 때, 자, 총알을 장전해서 쏘듯이 모든 에너지를 응축했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쏴 올리면요, 펑 하고 날아갈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요, 로켓이 적재된 연료를 한꺼번에 소진시켜서 이 가공한 속도로 쏘아 올려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내부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물체가 남아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 힘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이 내부에 있는 이 모양이라든지 성능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원하는 높이가 될 때까지, 원하는 높이까지 도달할 때까지 로켓을 쐈을 때.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연소실이 지속적으로 압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압력으로 액체 산소라든지 액체 연료를 분사를 하면은 튕겨져 나와버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밸브가 정말 엄청난 압력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 한국 고흥에서 이 로켓 실험할 때요. 툭 하면 실패 원인이 바로 이 밸브의 이상이라고 했었죠. 아마 이거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연료 계통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기술력이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걸 엄청난 압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압력을 이겨내는 압력으로 이거를 또 쌓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료를 분사하는 인젝터라든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밸브, 또 그 위에 있는 임펠러라든지 가스, 그리고 터빈 이런 게 또 얼마나 많은 압력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상상을 초월한 압력을 받기 때문에 이게 바로 어려운 거죠. 이거를 스페이스X가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고 정말 놀라운 건데 이거를 스페이스X에서 직접 다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재화했죠. 그래서 이 로켓 발사 비용이 스페이스X 비용이 굉장히 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다 내재화를 시켰기 때문에. 근데 러프하게 보면은 이렇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엔진 얘기를 드렸죠. 엔진이 크게 보면은 이 엔진 딱 하나지만요. 이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은 뭐 인퓨서, 임펠러, 터빈 디스크, 터빈 블레이드, 재킷, 피팅, 노즐 확장부, 펌프, 밸브 플레이트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스페이스X가 외주를 주는 곳이 몇몇 있어요. 제가 방금 거의 다 내재화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엔진 쪽에서 엔진이 중요하죠. 근데도 외주를 주는 곳이 몇몇 있습니다. 내재화를 하기 힘든 파트이기 때문에 외주를 주겠죠. 그래서 앞으로 스페이스X의 성장과 함께 같이 성장하는 회사고요. 자, 지금도 저궤도 위성의 절반 이상은 스페이스X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솔직히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자, 테슬라의 경우 지금 $400가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비중을 싣고 싶어서 사고 싶어도 몇 주 못 사서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 종목은요.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솔직히 오늘 제 영상에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영상에서도 공개 드릴 수는 있는데요. 시총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매수세가 몰리면 좀 수급이 꼬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제 구독자분들과 제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제가 선물로 이 종목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신청 방법 아주 간단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란이라고 있고요. 이 더보기란을 누르면 이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면 새 창이 하나 뜨게 돼요. 여기 새 창을 누르게 되면 제가 구독자 혜택 3가지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부분들 체크하셔서 신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 굉장히 압축해서 가져갈 수가 있고요. 이게 또 여러분들 수익에 연결이 바로 되실 겁니다. 그래서 기회 잡으실 분들은요. 신청하셔서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되시라고 같이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남는 시간 쉬시면서 자료 확인하실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좋은 선택하셔서 수익 많이 가져가시길 진심으로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